안녕하십니까. 김혜수입니다. 오늘은 프랑크 베르트 바흐의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마지막 시간,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의 삶을 예술로 셀프 코칭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 프랑크 베르트 바흐의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 웰다잉 시리즈의 5번째 내용이었고요. 남아있는 날들을 행복하게 아름다운 예술로 만들기. 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웰다잉, 평온하게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 작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티벳 사자에서는 그렇게 갔을 때 바로 빛으로 간다. 영혼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삶과 죽음은 동시성이죠. 둘이 아니기 때문에 삶이 어두운데 죽음 이후가 그렇게 빛으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셀프 코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날, 그리고 마무리하는 그 순간과 이후까지를 전부 다 코칭하는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굉장히 큰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요양보호사인 이라는 분이 제게 이제 코칭을 의뢰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제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건 이제 건강이 따라준다는 의미죠. 네. 체력이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고, 또 일에 대한 의욕이 있다라는 그런 좋은 신호죠. 또 일을 하면은 활력도 생기고요. 그렇지 않은 제 친구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훨씬 더 활력 있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많은 그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 강의인 무엇이 삶을 예술로 만드는가를 이제 쭉 들어왔고, 들으면서, 나도 내 삶을 좀 예술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나는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게 어떤 건지 좀 잘 감이 안 잡히고 상상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코칭에 대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께서 삶이 예술로 만들어진다면 그럼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지금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외모도 좀 더 꾸며야 될 것 같고, 풍기는 분위기가 좀 멋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도 좀 더 잘해서 사람들한테 더 인정도 받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러고 보니까 제가 먹는 것도 좀 이렇게 대충 먹는 편인데, 먹는 것을 좀 더 정갈하게 먹어야 될 것 같으네요.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 관리도 좀 더 계획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을까. 잘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이제 좀 취미 생활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걷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하는데, 뭔가 좀 창조적이 되려면은, 뭔가 취미 생활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조각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전에는 그걸 이제 가방도 만들고 또 이렇게 조각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단 위를 꾸미기도 하곤 했는데 선물도 좀 많이 하고 했거든요. 그거 할 때 참 제가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변 사람 관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나는 그러한 그룹들이 꽤 있는데, 어떤 때는 좀, 만나고 나면은 갈등도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어,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모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뭔가 예술적인 삶이 되려면은 인간관계도 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인 이의 예술적인 삶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일을 하면서 더 잘해서 더 많은 인정도 받고 뭔가 좀 멋있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먹거리 같은 것도 좀 정갈하게 먹고 싶고, 아, 취미생활로 조각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게 이제 좀 창조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인간관계를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 그 시간에 좀 더 다른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부터 하시고 싶으실까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자기 관리, 외모도 꾸미고 이제 옷차림도 하고 또 이제 멋진 분위기도 연출하고 싶고 그리고 일도 이제 좀 더 능력 있게 하고 싶어서 이제 인정도 받고 싶고 먹거리 같은 것도 좀 더 정갈하게 드시고 싶고 취미 생활을 해서 좀 창조적인 일도 하고 싶고 인간관계도 좀 다시 정리를 하고 싶으신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떠한 일부터 하시고 싶습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는 생각을 해보시더니 자기 관리부터 하고 싶습니다.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모습이 그다지 예술적이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좀 멋을 좀 부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네요. 함께 이렇게 우리 코치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도 이제 좀 더 멋을 부리고 싶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고, 제 분위기도 좀 바꾸고 싶어요. 예술적으로 바꾸고 싶네요. 하시면서 막 웃으시면서. 미장원에 가서 이제 헤어스타일부터 좀 바꾸고 싶고, 좀 몸 관리를 하고 싶어요. 지금도 걷고는 있지만, 구민센터에 가서 이제 헬스 등록을 하고 조금 몸 관리를 해서 체중도 더 줄이고 그러고 싶어요. 체중을 얼마 정도 줄이고 싶으십니까? 지금부터 한 3kg 정도는 줄여야 저희 이제 평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제 맵시가 나겠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당장 내일부터 일단 미사원 가서 머리 스타일부터 바꾸고 구민센터에 가서 이제 헬스 등록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kg 뺀다라는 건 언제까지 목표를 정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2개월 후까지를 목표로 정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으면서도 잘 되고 있는지 또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힘든 부분이 생길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3kg라는 그러한 감량 목적을 세웠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다시 더 많이 이렇게 식단이라든지 운동을 안 하게 되고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겠습니까? 딸애를 감시자로 붙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딸애한테 저의 결심을 얘기를 하고 딸애가 매니저처럼 이걸 좀 관리하게끔 너무 잘 안 되고 있을 때는 이제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드시 원하시는 모습이 연출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죠. 이 책에서 프랑크 베르츠바우가 만든 말을 하고 있는 삶이 예술로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프랑크 베르츠바우는 이렇게 이 책 한 권을 이제 잘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존하는 방법을 알아라. 지금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지금 여기를 향유하는 습관. 그것은 행복감을 가져다 주죠. 이건 이전에 했던 우리의 톨레,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감, 이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초 작업이죠. 행복감. 이 예술이라는 것은 행복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술을 하다 보면 행복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감은 현존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프랑크 베르츠바우는 얘기를 했죠. 우리 요양보호사 2는 은퇴 후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또 일과 더불어 프랑크 베르츠바우는 휴식을 틈틈이 취해 주어라.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휴관을 주는 것이다. 일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심호흡을 한다든지 차를 마시는 그러한 휴가를 자꾸 주면서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현존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내부 에너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명상이 필수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에너지의 값이 커지면서 또 사물을 다르게 보는 그러한 눈이 열리죠. 그래서 명상은 필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가장 좋게는 감사하기를 좀 하면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우리 요양보호사 E가 하신 그러한 본인이 생각하는 방법하고 비르츠바우의 방법은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E의 생각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들이죠. 자기 관리를 해서 외모, 옷차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멋지게 하고 싶다. 일의 완성도를 높여서 그래서 인정을 받고 성취감을 높이고 싶다. 먹거리도 좀 더 정갈하게 먹어서 좀 더 멋진 나의 삶을 연출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 예술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 취미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잘 정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삶을 좀 더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정말 훌륭한 그런 방법론을 생각해내신 겁니다. 베르츠바흐는 근본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존하라. 이것이 기초 작업이다. 일을 하고 사이사이 휴식을 취하라. 우리가 창조적이 되고 예술적이 되려면 내면 에너지를 강화시키는데 명상이 필수다. 정서적으로는 잘 보듬어주고 힘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는 이제 베르츠바흐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것은 일에 대한 이야기, 휴식에 대한 이야기. 네. 그런 것들은 중첩되지만 사실 이제 이의 삶에서 지금 현재 현존에 대한 의식, 그 명상을 해서 어떤 내면의 힘을 키우겠다라는 그러한 의식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합을 해봤을 때 뭐가 필요하느냐 했을 때 다시 한 번째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코칭 팁. 네. 우리 요양보호사 E와 프랑크 베르츠바흐의 그러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 기초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초작업으로는 명상하라. 일을 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해줘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내면, 영혼을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기초작업으로는 정서적으로 잘 다스리는데 이것도 다 명상과 관련되는 것이죠. 필요하면은 전문적인 그러한 관리를 받으라. 개인의 이제 실질적인 일로는 자기 관리가 필요하겠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잘 챙기고, 우리가 조금 더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존재를 아름답게 좀 더 꾸미는 것. 그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입니다. 자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자기 관리를 하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취미생활을 하는 게 좋다라고 프랑크 베르츠바흐도 얘기하고 있죠. 자기가 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그것이 삶에 아주 큰 기쁨을 줍니다. 그게 이제 왜냐하면은 뇌과학적으로는 내가 평소에 쓰는 뇌의 영역 외에 다른 걸 쓰기 때문에 훨씬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인간관계. 이제는 점점 더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관계, 무의미한 관계는 오히려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코칭의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순성, 우리의 삶과 노동은 둘이 아니죠.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노동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살면서 노동하는 것. 그리고 영혼의 휴가를 위해서 쉬어주는 것. 이 단순성.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예술로 만드는 것이죠. 예술은 좀 군더더기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좀 더 정갈하게, 정하게 이렇게 갈무리를 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삶을 예술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셀프 코칭을 해보십시오. 나는 나의 삶이 예술로 된다는 게 어떠한 모습일까? 각자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프랑크 베르스가 바하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어떤 것을 내가 빼고 어떤 것을 더 넣어야 되지? 가장 간단하게 모든 것은 직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복잡하면은 안 하게 되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내면 집중의 7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칙센트 미하이라는 그런 심리학자가 쓴 몰입, 플로우라는 책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에카르토 톨레나 프랑크 베르스바흐나 이 지금 칙센트 미하이나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집중하고 압축해서 내면으로 들어가고 거기로부터 밖으로 다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창조적인 그런 삶,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초점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